자, 이번 시간에는, 2023년 개묘년에는 어떤 변화들이 세상을 지배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그거를 이제 주역 괴상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이제 그 2023년 물종이 제가 감히 이제 구군이라고 감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제 그 사주라는 관점이 그러니까 개묘, 육갑의 형태로서 이제 세상을 구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주역괴로 알아보는 관점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뭐 이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사주하고 주역이 미래 예측에 대해서는 가장 어찌 보면 좀 논리적이고 신빙성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주역 괴상으로 개묘년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알아보는데,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주역괴가 필요하죠.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먼저 2023년 주역괴를 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주역괴를 이제 괴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방법은, 제가 쓰는 방법은 대한민국의 주역의 대가이신 대산 김석진 선생님께서도 익히 쓰시는 기법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 주역괴를 구하는 방식으로 구하는 자체가 이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서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잠시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보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개묘년을 주역괴상으로 전환하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 있나요? 십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갑부터 개까지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12지지 이렇게 되어 있죠. 12지지는 4부터 해까지 12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8쾌 이렇게 나와 있죠. 8쾌는 1권천부터 8권지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괴상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죠. 자, 요걸 가지고서 이제 개묘년의 주역 괴상을 일단 만들어낼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만 이제 운세를 알아볼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개묘년의 괴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일단 잠깐 뭐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괴수는 어디에 있나요? 여기 있죠. 10이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개수가 상쾌가 돼요. 주역에서 상쾌가 되고 묘가 하쾌가 되는데, 그러면 10이면 10이라는 숫자는 여기 8에서 없으니까 빼기 8을 하면 10 빼기 8 하면 뭐가 남죠? 2가 남죠. 그럼 두 번째 게 괴가 되죠. 그러면 여기가 두 번째 택쾌죠. 이태 택이죠. 그러면 택쾌가 상쾌가 되죠. 상쾌가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묘목은 지지죠. 지지에 보면 묘목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묘목이 여기 있으면 네 번째죠. 네 번째 찾으면 네 번째가 여기 있죠. 그건 이제 뇌캐죠. 뇌. 우레라는 의미를 가진 괴인데, 보면은 여기가 뇌니까 이렇게 뇌를 만들어내면, 그러면 이게 이제 2023년 개묘년에 주어지는 이제 괴상의 형태죠. 이게 이제 택뇌수라는 괴가 돼. 택뇌수라는 괴 이름이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동효를 잡아야 되는데, 동효는 이제 이 택뇌수가 변해서 어떻게 변하느냐. 변쾌가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이거 자체가 이제 2023년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 변해서 어떻게 변하느냐. 이걸 보는 게 중요하죠. 그럼 변을 잡는 거는 일단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일단 10하고, 여기가 10이었죠. 개수가. 묘목이 4였고, 그럼 10하고 4하고 합하면 14가 되죠. 이제 이 14에서 이제 변호를 잡아야 되는데 6까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 빼기 6 하면 몇이 남나요? 8이 남죠. 또 8이면 여기 안 나와 있죠. 그럼 빼기 또 6을 또 해야죠. 그러면 2가 남죠. 그러면 2가 변효가 된다라는 거예요. 동효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효가 이제 변하는 거니까 두 번째 효가 어떻게 바뀌나요? 이게 바뀌어서 어떻게 바뀌냐면, 잠시만요. 이렇게 변하면 위는 그대로 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밑에서 두 번째 게 어떻게 되나요? 밑에 두 번째 게 바뀌죠. 이렇게. 음에서 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쾌가, 택쾌가 두 개 겹쳤죠. 이걸 그래서 태위, 택,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례수쾌가 퇴위택회로 바뀌었다. 변해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이 쾌가 결국 2023년 계묘년의 어떤 정체적인 기운을 읽는 근거가 되고요. 여기서 굉장히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도전쾌라고 있는데, 이 도전쾌는 이제 어떤 거냐면, 도전쾌는 상대방의 반대 입장, 그러니까 이제 이 택례수가 이 주도적인 입장의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거라면, 도전쾌는 반대의 입장이라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도전쾌, 이게 의미인데, 그러니까 정반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괴상을 좀 더 폭넓게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이거는 이게 반대 입장이니까 뒤엎는 거거든요. 뒤엎어서 얻어낸 쾌가 이제 결론적으로 어떤 쾌가 되냐면은, 산풍고쾌가 됩니다. 이 쾌가 뒤엎어진 거예요. 택례수가 뒤엎어지면 산쾌가 되고요. 산풍고. 이게 산풍고쾌가 됩니다. 여기 안 보이네요. 여기로 다시 옮길게요. 이쪽은 안 보이니까. 이게서 산풍고쾌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요게 이제 도전쾌가 된다라고. 요걸 가지고 2023년을, 어떤 전체적인 기운을 읽어내는 주역회상의 모습이다. 요걸 이제 읽는 게 중요하겠죠. 이건 제가 이따가 좀 읽어드리고요. 자, 일단 2023년 거를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이 주역회상의, 이 주역으로 읽는 세상에 바라보는 관점이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려면 좀 과거 거를 좀 검증할 필요가 있겠죠. 과거 거라면 바로 이전 거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전 거는 언제, 자, 이건 이제 기억해 두시고요. 쾌를 이제 기억해 두시고, 좀 지우고. 그 다음에, 이민년, 작년 2022년은 어떤 쾌에 의해서 세상이 이루어졌나라는 자체를 먼저 알아본 다음에 계묘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 쾌가 어떻게 형성이 돼? 이민년에 따져서 나오는 결과적으로 이제 천화동인이라는 쾌가 나와요. 이 쾌가 이제 천화동인이라는 쾌입니다. 천화동인. 이게 이제 2022년의 핵심의 어떤 쾌상이죠. 이게, 어떻게 변했냐. 동해서 변한 쾌가 어떤 쾌냐면, 이 택화혁이라는 쾌로 변하는데요. 택화혁이라는 쾌. 그러면, 택화혁쾌로 바뀝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얘기했던 뭐가 있냐면, 도전쾌가 있었죠. 도전쾌는 어떤 쾌가 되냐면, 지수사쾌가 이제, 도전쾌가 되는데, 자, 지수사쾌는 이렇게, 이게 이제 지수사쾌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면, 천화동인 2022년의 기본 쾌상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도전쾌가 되고요. 요게 이제 택화혁이라는 이제 동해서, 결과적으로 천화동인이 택화혁으로 변했다. 이래서 이제 변쾌가 되는데, 자, 요걸 가지고 좀 먼저 잠깐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2022년에 어떤 형태,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자, 그러면 천화동인을 먼저 해석할 필요가 있겠죠. 이제 천화동인이라는 쾌는 먼저 이제 보셨듯이 이제 하늘의 위에가 천이고요, 그렇죠? 밑에 이제 불이죠. 천화동인인데, 동인. 이 천화동인은, 이게 이제, 화가 태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태양이 어떻게, 천은 하늘이거든요. 태양이 하늘로 올라가는, 떠오르는 모습을 연상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태양이 떠오르는 형상인데, 이것을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요거를 이제
주역의 관점에서 이제 세상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큰 인물이 세상에 이제 부각되고 떠오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선화동인은 이제 어떤 거냐면 또 국가의 부름에 응한다, 뭐 이런 해석도 있고요. 그러니까 공적인 일에 참여한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뭐 삼국지에서 제갈공명이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데 유비현덕이 삼고초려를 하죠. 그래서 결국 제갈공명이 은둔 생활을 마치고 세상 밖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천하동인쾌가 바로 이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떠오르는 태양에 어떤 잠재적인 인물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22년 이민년에 주어진 근본 바탕이다. 이게 바탕이다. 이런 상태가 전제된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어떻게 되나? 여기서 동효에 의해서 변화가 나온 게 바로 뭐라고 했죠? 택화혁회를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상쾌가 택이고 이게 변해서 밑에가 이제 화쾌가 택화협회로 바뀐 거죠. 자, 요 부분, 그런데 이제, 자, 요거는 이따가 좀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요거 이제 반대적인 입장이 이제 뭐라고 그랬죠? 이제 도전캐라고 했는데, 이제 도전캐가 이제 지수사라는 쾌가 이제 이게 도전캐가 됐는데, 이제 도전캐는 아까도 잠깐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 도전캐는 반대 입장이라든지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다. 그러니까 이 천화동인이라는 반대 입장에서 어떤 상태인지 파악을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본 거죠. 그게 이제 지수사다라는 거거든요. 요걸 좀 잠깐 언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잘 한번 머릿속에 유추해 보면 됩니다. 아까 천하동인 같은 경우도 뭔가 의미하는 게 있죠. 자, 뭐 예를 들어서 잠깐 여기서 좀 더 뒤로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떠오르는 인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화동인은 떠오르는 인물. 그러니까 삼고초려를 통해서 유비가 현덕을 끌어냈듯이 뭔가 잠자고 있는 잠룡을 이제 끌어내서 뭔가 이렇게 하늘에 떠올리는 형태거든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결국은 뭐 작년에 대통령 된 인물이겠죠. 2022년에 그런 관점을 얘기하는 거. 그게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를 보는 게 이제 도전캐인데, 그게 지수사로 본다라는 얘기예요. 자, 지수사를 어떻게 보냐면, 지라는 거는 땅지자서 땅인데, 그 다음에 수는 물수자입니다. 그럼 말 그대로 들으면 땅 아래 물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렇죠? 땅 아래 물.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냐면, 땅 아래 물이라는 거는 사회적으로 어두운 곳을 의미합니다. 사회적으로 어두운 곳은 어떻죠? 소외된 곳은 언제나 불만이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만이 가득하다. 그래서 감정이 쌓이고요. 또 스트레스가 가득한 상태를 말하죠. 마치 어떤가요?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불만이 가득 찬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화동인 쾌상이 의미하는 뭐예요? 진취적이고 화려함이 가득한 거에 정반대 입장이 되어버린 거죠. 반대. 그러니까 주류 세상에서는 화려함, 그러니까 천하동인에서는 화려함을 꿈꾸고 있지만 반대쪽에서는 불만이 가득 찬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2022년 비주류에서 느낀 상태라는 거죠. 이제 지수사를 좀 더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좀 재밌는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좀 더 해석을 보면, 자, 그래서 지수사에서 사라는 거는, 이 사라는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군대, 군사, 사단,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싸움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 전쟁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현대에서는 뭐 싸움이나 전쟁이 뭐 실질적으로 총 들고 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니까 이게 전쟁이 이런 걸 의미하는데, 장수가 어떻게 적은 숫자로 적지에 들어가서 상대를 굴복시킨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지수사캐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자, 여기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런 부분. 자, 지수사캐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했나요? 자신을 청구해준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어떻게 한 거예요? 전쟁을 벌인 거죠. 싸움을 벌인 거죠. 그러니까 소수의 사단이 이끌고 들어가서 맞선 거죠. 그죠? 검찰 권력을 가지고 맞선 거죠. 거대한 국가 권력에 맞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정권을 잡은 거죠. 아무튼 이렇게 끼워 맞추면 이런 해석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뭐 더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일단 상상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지수사회를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서 좀 더 깊은 해석을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자, 2022년 이민년에 정치적으로 이런 상황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렇게 봅니다. 대선 이전에 어땠나요? 보수 쪽, 그러니까 반대편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죠. 그게 바로 반대쪽 입장 지수사회의 입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이제 안 한 게 있죠. 여기서 안 한 게 이제 택화혁이라는 게죠. 이게 이제 동효에 의해서 천화동인회에서 변해서 이제 동해서 결국은 이제 택화혁회라는 게 바뀌었죠. 택화혁은 천화동인이 바뀐 택화혁이 되니까. 그러니까 천화동인의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택화혁이 된 거죠. 지나간 거니까 간단하게 해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22년보다 2023년 계매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택화혁에 대한 얘기는 잠깐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결과는 쪽으로 그렇게 됐다. 아까 지수사라는 부분은 도전케 입장이고 반대 입장이라는 거 잘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택화혁은 뭐, 택이라는 건 뭐냐면요. 택은 연못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연못. 그리고 화는 뭡니까? 불. 그쵸? 택은 연못이고 화는 불이니까. 자, 불이 어디에 있어요? 연못 밑에 들어가 있는 거죠. 갇혀 있다는 거죠. 불은 어떻게, 뭘 의미하냐? 꿈이고 희망이고 이런 걸 의미하죠. 근데 이게 연못 속에 들어가서 눌려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언젠가는 꿈과 희망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거죠. 왜? 그 이름이 혁회, 뒤엎어진다는 거죠. 뒤엎어진다. 뒤엎는 걸 혁이라고 그러죠. 혁명할 때 혁자를 쓰는 거니까 개혁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2022년 어떻게 됐나요? 천화동인의 통화동인회의 결과가 택화혁으로 마무리된 거죠. 이게 2022년을 주역해석으로 해석해 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뭐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끼워 맞춰서 얘기가 돼버렸는데, 일단은 주역이라는 거는 현상적인 부분을 해석하는 관점에서 어떤 해석을 하는 거니까 뭐 약간 고무줄처럼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났다 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간 걸 해석하는 건 뭐 끼워 맞추지 하는 거니까 쉽게 해석할 수 있지만, 자, 23년 내년 2023년 주역회를 해석하는 자체가 묘미가 있겠죠. 이제 나오지 않은 미래적인 부분을 예측하는 관점에서 이제 주역회선 여러분과 함께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먼저 주어진 게 뭐였죠? 2023년 주어진 게 뭐였나요? 이미 지나갔네요. 2023년 주어진 쾌가, 자, 먼저, 무슨 쾌였나요? 택뇌수였죠. 택뇌수. 요게 이제 뭐로 바뀌었나요? 택으로 바뀐 거죠. 이게 이제 도전캐가 뭐였나요? 삼풍고캐였죠. 요게 이제 2023년을 해석하는, 계묘년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죠. 이걸 가지고 해석해야 되는데, 자, 보면, 먼저 이제 택례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례수. 2023년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그러니까 2023년 계묘년에 좋은 근본 바탕이라는 관점이니까 이걸 좀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는 근본 바탕이 된다. 기본 베이직이다라는 생각으로 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삼풍고는 상대방 입장이고, 태희택은 이제 변해서 동효에 의해서 변해서 택이 바뀐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 관점 쭉 이런 큰 연관성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이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택례수계는 이제 상쾌, 이게 택회가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뇌쾌고요. 이게 상쾌는 이 연못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연못. 뇌는 이제 우레라는 의미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수라는 자체는 이제 택례수, 수라는 쾌상의 이름은 따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따라다닌다, 따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 이게 따른다라는 자체가 뭐 무작정 따른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이제 따라갈 대상이 확실하게 정해지면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따라갈 대상이 좀 그냥 따라간다는 의미인데, 자, 그럼 택례수쾌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일단 가능합니다만은, 이 다른 자체 의미적 요소도 있지만, 그 외적인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좀 나눠서 제가 정리를 해 봤는데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해석으로 본다면, 택례수니까, 택례수는 연못, 택은 연못이죠. 연못 속에 뭡니까? 우레. 연못 속의 우레는 연못 속의 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우레는 이제 용이라는 상징적인 표현도 하거든요. 그래서 연못 잠룡이 힘을 기르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엄마 뱃속에서 태아가 자라고 있는 그런 의미로 이제 또 볼 수도 있고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이제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는 거고요. 자, 이걸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나란 일로 본다라면 내부적인 성장성을 얘기를 하죠. 외부 환경에 대응해서 힘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내부에서 힘을 기르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실을 다지는 일들이 주로 국정 과제가 된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두 번째로는 또 어떻게 이제 택례수가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냐면, 현재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어쩔 수 없이 틀에 짜여진 현실의 룰에 매여 있다, 이런 의미인데, 자,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뛰쳐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또 해석이 가능해요. 자, 이 말은, 자, 이거에 대한 해석은 이제 법과 제도를 통해서 억누르고 있다는 게, 이게 틀에 갇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억누르고 있는 모습인 거니까. 아니면 이제 권력이라든지 그 어떤 힘의 제압을 받고 있는 거죠. 압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합리한 정책이나 국정에 대해서 또 뭐냐면, 이게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그러니까 뭔가 불합리한, 뭔가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거에 대해서 뭔가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심리적 구조를 가지고 힘을 기르고 있는 상황, 이렇게 이제 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택례수쾌가 이제 따른다, 수에 대한, 수가 또 뭐냐면 이제 따른다라는 의미도 좀 쉰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 말은 이제 집안에서 쉬고 있다, 이런 의미로도 얘기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2024년 개묘년에는 그 집에서 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런 의미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제 개묘년에는 실업자가 좀 더 많이 생기는 뭐 그런 해가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또 해석하면, 이제 택례수는 뜻밖의 횡재라는 의미가 있어요. 횡재. 그 택과 레를 있는 그대로 보면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었으면, 그릇 속의 보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횡재라는 의미로 이제 이 의미를 사용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올해는 대박이라든지 횡재가 있는 곳이 바로 이제 대성공을 이루게 된다는 건데, 일종의 그게 뭐냐면 사행성 산업이 되는 거죠. 그게 게임이라든지 오락이라든지 뭐 도박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성행하게 된다. 그게 음성적이든 양성적이든 심리적으로 그쪽으로 이제 쏠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바로 이 괴의 의미에서 나타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 택례수는 좋은 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집, 또 유산,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것을 해석하면은 올해는 특히 노른자이 지역에 있는 집값은 오히려 가격이 오르는 기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게 다 어떻게 부모의 유산이라든지 부의 대물림 현상으로 인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좀 더 극한되는, 오히려 그 변두리 지역은 그러니까 집값이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노른자에는 오히려 더 크게 오르는 그런 기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이제 택례수는 농작물을 수확하는 농업이라는데, 특히 이제 물고기 양식, 이런 의미가 있는데, 자, 이러면은 개묘년에는 어떤 거냐면요, 농업이 크게 부각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이 좀 대박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특히 이제 물고기 양식업이라는 이런 쪽 있죠. 기르는 뭐 이런 쪽 사업, 이런 쪽에 일하는 사람들은 일단 대박나는 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택례수에서 해석하는 여지가 있는데, 이렇게 2023년 개묘년에 전제된 어떤 거, 세상의 현실이 바로 이제 택례수쾌로 해석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이것을 어떻게 반대 입장에서 보는 모습이 뭐라고 그랬나요?
반대 입장에 보는 게 도종쾌라고 그래요. 도종쾌가 뭐라고 그랬죠? 삼풍고쾌라고 얘기했죠. 일단 그래서, 자, 텍레수케는 주어진 실제 현실을 얘기한 거고, 삼풍고는 이제 반대 입장에서 다른 각도에서 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반대편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나. 자, 그걸 보면 이제 삼풍고쾌를 한번 자,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삼풍고쾌는, 자, 삼풍고는, 여기 있죠. 삼풍고는, 자, 위는 산이죠. 위는 산이 이렇게 있죠. 산쾌고요. 아래는 바람이죠. 바람. 아이고, 이렇게 됐네. 잠시만요. 바람이죠. 바람. 이 삼풍고쾌인데, 고는 뭘 의미해? 고는 이제 고는 벌레를 의미합니다. 벌레. 그러니까 고는 음식이 썩어서 벌레들이 우글거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거죠. 산 밑에 바람이 머물고 있으니까 산 밑에 바람이 머물고 있으니까 어떻게 썩는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 벌레들이 득실거리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표현이 바로 이제 반대방의 그러니까 아까 뭐였죠? 특례수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환경에서 뭔가 비전을 제시하는 형태라면 반대 방향 입장에서는 뭔가 썩어가는 입장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반대 시각인 거죠. 또 뭐냐면 이제 삼풍고는 또 이제 천재지변이라든지 부정부패, 뭐 공직자 부패 이런 일들이 또 다사다난하게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천재지변이야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공직자 부패라든지 일반적인 부정부패 이런 부분들이 닿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따른 반발심이 있죠.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결법이 나오게 되죠. 이제 일이 터져야만이 항상 골문 게 터져야만이 해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부패나 혼란은 결국 뭘 가져와요? 개혁을 가져오죠. 정의를 가져오죠. 구태의회는 과거를 이제 혁신하는 계기가 되고 또 한바탕 그때 또 뭐가 이루어져요?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게 국가적인 입장이기도 하고요. 또 국가적인 입장이기도 하죠. 이게 큰 거죠. 그 다음에 기업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기업. 또 한 가정의 가정의 입장이기도 해요. 이게 무슨 꼭 다른 일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에너지, 이런 기운들이 나라의 전반적인 어떤 기운을, 이렇게 큰 기운을 좌지우지하는 에너지로 작용한다는 거죠. 이런 의미가 2023년 이슈가 된다, 핵심이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삼풍국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산이라는 자체는 어떤 걸 의미합니까? 큰 산은 이제 뭘 의미합니까?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 또 풍은 또 뭐냐? 풍은 바람이니까 흔들리는 거잖아요. 흔들리는 거. 자, 이걸 해석하면 어떤 거냐면, 이걸 해석하면 믿음이 깨지고 계획된 일이 좌절되고 배신당하는 일이 생긴다. 이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자, 그러니까 겉보기하고 실제 내용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 산이라는 건 믿음직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밑에는 흔들리고 있는 거니까. 보기에는 믿음직스러운데 결국은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 거니까. 믿음이 깨진 거죠. 겉보기하고 실제 내용하고 다르다라는 거죠. 진실이 왜곡된 거죠.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어떻게 된다고? 드러난다. 이거죠. 이게 삼풍국회의 의미 첫 번째. 이게 이제 도종쾌라고 그랬잖아요. 도종쾌는 택례수쾌, 아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어떤 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류에서 일종의 주류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의 반대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또 삼풍국회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삼풍국회는 이제 속이 썩어서 무너진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이 말은 내부가 썩어서 스스로 무너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직장이든, 친목 모임이든, 뭐 동업자하고 뭐 사업을 하든, 그게 또
나란 일이든 모두 이런 일로 문제가 되는 세상이 2023년이다. 이거죠. 아무튼 삼풍고쾌는 좋든 나쁘든 그건 일단 나중 문제야. 좋다 나쁘다는 나중 문제고 겉과 속이 다르다. 그래서 문제다라는 거죠.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에 문제의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깨지니까 그게 뭘로 발전한다고요? 배신감으로 좌절한다라는 거죠.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변화가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도전쾌는 반대편 입장,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알아본 거죠. 그래서 택레수쾌는 주류에서 보여지는 지배, 주도권을 갖고 있는 주류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말하는 거고, 또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 삼풍고는 반대편, 비주류 쪽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다. 그래서 변화가 이제 일어나는 건데, 자, 그러면, 자, 일단, 택레수가 결국 뭐로 바뀌었죠? 이제 택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아까는 이제 도전쾌였고, 동효에 의해서, 택레수가 동효에 의해서 이제 택으로 바뀐 거죠. 그렇죠? 택으로 바뀐 거죠. 자, 그러면 이 택회를 한 번 더 설명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택은 택회가 이제 두 개가 이제 앉아 있는 거죠. 택이 이제 두 개가 앉아 있는 거죠. 택이 하나 있고, 또 똑같은 괴가 이렇게. 이게 이제 택이거든요. 택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이게 택회인데, 이 아래가 모두 이제 연못이죠. 위도 연못, 아래도 연못. 또 이제 태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소녀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소녀. 소녀들이, 그 둘이 있으니까 모여있다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소녀들이 모여서, 또 이제 택은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모여서 서로 즐겁고 행복하게 웃고 떠드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축제적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죠. 소녀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젊은 사람, 젊은 여자들이 주도하는 어떤 그런 거죠. 20대 여성들이죠. 옛날 같으면 이제 10대겠지만, 지금 20대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세상을 좀 밝게 한다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K-팝으로 얘기하면 이제 다시 한번 또, 지금은 뭐, BTS가 유행하고 있지만, 또, 여성, 소녀들이 또 세상을 크게 또 이렇게 빛낼 수 있는 여지의 개념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주도를 주로 20대 여성들이 주도해서 기쁜 어떤 세상의 모습을 이제 그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거는 행복한 결말을 의미합니다. 행복한 결말. 그래서 아무튼 결과적으로 2024년 개면연은 대한민국 미래가 밝고 어떻게 해요? 기쁨이 가득하다. 뭐 이렇게 봅니다. 이런 해석이 나온다는 거죠. 뭐 이건 정말 좋은 해석이죠. 이렇게 되는 걸 저도 진심으로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이제 택에 대한 해석을 좀 더 해보면요. 택은 이제 괴는 입이 두 개가 이제, 이 입이란 이제, 택이라는 자체는 또 생긴 게 여기 입이 열고 있는 느낌이죠. 이렇게. 그래서 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입이 이제 두 개가 겹쳐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거를 이제 뛰어난 언변력으로 또 의미를 해석을 해요. 나쁘게 말하면 이제 말기술이 되는 거죠. 말기술. 이것을 크게 보면 언론이라든지 방송, 통신 뭐 이런 어떤 해석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빅마우스, 그러니까 언론 역할에 의해서 결국 세상이 크게 좌지우지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파적인 대립이라든지 논쟁 이런 일들이 좀 끊이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입을 잘 다스리면 대박이고요, 잘못 다스리면 재앙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말로 흥하고 말로 망하는 시대가 2023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또 보면은, 자, 또 이제 택회에 대한 해석을 또 보면, 자, 연못이 있고요. 또 연못이 있죠. 또 연못이 있죠.
그러면 이걸 또 뭐라고 해석하냐면 바다로 해석합니다. 연못속에 또 연못이 있으니까 이제 바다가 된다라는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럼 바다는 어떤 거냐면 세상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는 곳이죠. 바다는 다시 말해서 이제 포용력을 의미하죠. 포용력, 화합. 바다는 화합이죠. 바다 같은 마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계묘년에는요, 계묘년에는 정치권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큰 정치가 필요하죠. 포용하고 화합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본다면, 계묘년은 이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추진력보다는 내실, 트리테케에서 나왔어요. 내실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품이나 제품에 보면은 품질이나 기술력 이런 게 좀 더 중요하다. 무슨 포장된 형태, 뭐 CF 선전 이렇게 막 알리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내실이라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직원이죠, 직원. 직원들에게 의욕을 주는 일들이 중요하죠. 그게 이제 복지라든지 휴식이라든지 처우 개선, 그렇죠? 근무 환경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이게 바로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내실을 갖추는 데 있어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이게 2023년에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어떤 사업의 어떤 성공과 실패를 어떤 기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주역으로 알아보는 2023년 계묘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좀 더 확장된 해석은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입장에 맡기고요. 저는 어떤 기본적인 해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최소한의 어떤 이론적인 부분만 제공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다분히 이제 해석 자체가 주관적이고 개인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그건 피했고요. 본론적이고 원론적인 얘기 정도로 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